눈이 왔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말도 없이 내리더군요. 서울의 겨울은 사람을 참 잘 멈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종이컵 하나에 믹스커피를 부어들고 버스 정류장에 선 채 그저 가만히 내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는 금세 녹아버리는 모습을 보니 왠지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 안에는 짧은 주소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어디쯤 지하 노래주점이라고 하더군요. 골든타임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어요. 시간당 15만 원, 손 빠르면 20만 원도 찍는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남은 건 오직 이름 없는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전화번호 아래엔 작은 글씨로 도우미 구함, 나이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겨울은 길고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고 통장 잔고는 숫자 대신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4년 전 폐암으로 떠났습니다. 사람 참 조용히도 간다 싶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그 사람이었죠.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는데도 결국 못 살렸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빚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는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초기엔 사진이 오다가 점점 이모티콘 하나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바쁜 생활 때문인지 이젠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나 받는 정도가 되었어요. 혼자 남는다는 건 그런 거더군요. 낮엔 이웃도 있고 택배도 오고 그럭저럭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요. TV에선 사람들이 웃는데 저는 소리를 줄입니다. 옆집에 폐가 될까 봐서요. 혼자 사는 사람의 웃음소리는 왠지 더 쓸쓸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이에요. 가끔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걸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면 참 막막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아파트 청소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어요. 그렇게 벌어서는 한 달 생활비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중년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좋지만 우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골목에 서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엔 반짝이는 간판이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참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이런 곳에서 골든타임을 찾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발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입김을 뱉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돌아서면 집에 가서 또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봐야 하고 또 밀린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면 제가 아는 저는 없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은 눅눅했습니다. 난방은 위층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듯했고 코끝에선 묘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담배, 탈취제, 그리고 오래된 습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곳에 정말 제가 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하 입구 유리문은 안쪽에서 김이 서려 있었고 제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온기보다는 온도의 문제였죠.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뒤편에서 누군가가 물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긴장이 되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대기실은 작았습니다. 의자 6개, 거울 하나, 테이블엔 고데기랑 립스틱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고 거울 앞에서 눈화장을 덧칠하는 여자들이 흘깃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궁금하다는 표정인지 아니면 경계하는 표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깨달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여자 하나가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처음이세요? 긴장 많이 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려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이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이름 있어요? 명찰을 건넨 여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머무시다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줄 것도 아니면서 그 이름은 편했어요. 아무 의미도 아무 감정도 남기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선영이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면서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제 얼굴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군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복도 끝쪽엔 다림질이 덜 된 블라우스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품 냄새와 쉰 향수 냄새가 섞여서 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 무너져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도 있었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념과 각오가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서로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일어나서 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이 열릴 때 안에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제 차례가 언제 올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조금씩 흐릿해지는 얼굴들 사이로 저도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처음 불린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복도 끝방 6번째 룸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기계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해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이 아니라 은은한 조명이었는데도 어찌나 부시던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낯선 남자 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넥타이를 반쯤 푼 얼굴들이었죠. 회사원들 같아 보였어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풀러온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익숙하지 않은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연습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 이상하게 떨렸어요. 어색한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지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남자 하나가 말했어요. 긴장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 비슷한 걸 흘렸습니다. 그런가 봐요. 처음이라서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죠. 천천히 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술을 따르려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소주병 입구가 잔을 넘겨서 흘렀고 휴지를 꺼내 닦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젖는 걸 보니 더욱 민망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남자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동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툴러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술을 따랐어요.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고 천천히 부었더니 제대로 되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남자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래 한 곡 부탁한다고 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안이 말랐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일의 일부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려니 떨렸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 사랑했지만을 할게요. 겨우 제목 하나를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였어요. 가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부르기 시작하니 음정이 흐트러졌고 가사도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박수가 나왔습니다. 과한 박수였어요. 제가 잘 불렀다기보다는 위로의 박수 같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비웃거나 핀잔을 주지 않아서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 치고는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방을 나설 때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이게 일이라는 건 참 이상한 일이구나. 그 말을 누구한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건네듯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복도에 나오자 다른 룸문이 열렸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는 소리, 어딘가에서는 노래가 한창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저는 진아였어요. 선영은 없었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졌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맞았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이 모습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은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이 비는 시간이 짧았고 서로 교대도 빠듯했어요. 평일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들도 많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금요일 밤부터 이어진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지만 토요일이 가장 돈이 되는 날이라고 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6번 방 잘 좀 부탁해요. 단골들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단골이라는 말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믿고 보내주신다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골 손님들이라면 아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번 룸은 문이 잘 안 닫혔습니다. 안쪽 손잡이를 당겨야 똑 닫히더군요. 그걸 알면서도 매번 잊어버려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문이 조금 벌어진 채였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점검을 해봤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간 제 실수였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손님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웃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담백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런데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인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한 목소리라는 느낌만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현우였어요. 20살 겨울 대학 연극부 연습실에서 조명을 올려주던 남자였습니다. 선영 씨는 조명 없어도 밝네요.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는데 참 오래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가 제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맞았어요. 조금 늙었고 머리에 흰 것들이 보였지만 그 특유의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얼굴도 약간 살이 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았지만 진화로 보았을 거예요. 진한 화장과 높은 구두, 익숙한 웃음과 익숙하지 않은 눈빛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낯익음도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주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저를 몰라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어요. 만약 그가 저를 알아봤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그를 의식했습니다.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말투나 웃는 방식은 그대로더군요. 손짓도 비슷했고 술 마시는 습관도 그때와 똑같았어요. 소주를 마실 때 잔을 입술에 가져가기 전에 한번 냄새를 맡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술을 따라 들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가 알아볼까 봐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모습으로 그 앞에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였습니다. 20살 때의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세상이 다 제 것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연극도 열심히 하고 꿈도 많았던 그 시절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 옆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고? 그제서야 그가 여전히 현우라고 불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름도 그대로네요. 그럭저럭 살지 뭐.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뭐 별다른 게 있겠어? 그의 대답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노래를 부탁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연극부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들킬 것 같아서 다른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속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 앞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이엔 시간만 지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가 결혼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방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슬펐고 부끄러우면서도 그리웠어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된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아프거나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술을 따른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가사를 잊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도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마음이 어수선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현우를 본 후로 계속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자꾸 예전 생각이 나서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웃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이죠. 다만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0살 때 그가 저를 보고 웃던 그 표정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선영이 아니라 진아였죠. 그 사실이 자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아 씨, 목소리 좋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들어 잠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익숙한 눈썹선, 살짝 주름진 입꼬리, 예전과 똑같은 미간 주름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 박자 늦었어요. 순간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대답할 뻔했거든요.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의 저는 진아였고 그에게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 서운한 건지 다행인 건지 제 마음은 어디에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전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다시 올렸어요. 입술색을 짙게 바르고 눈가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더욱 진아답게 보이도록 신경 썼어요. 그가 아는 저는 연극 무대 위에서 주로 웃던 얼굴이었거든요. 지금 이 얼굴은 누가 봐도 진아였어요. 선영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선영은 없어. 여기 있는 건 진아뿐이야.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보고 있으면 자꾸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20살 때의 밝고 씩씩했던 모습 말이에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 끝에서 다른 도우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됐어요. 한 언니가 제게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나 봐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요.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라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룸문을 열었을 때 그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름 없이 그냥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예전에 연극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하던 것과 똑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소리 톤까지 그대로였거든요.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 술을 따르면서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 모양이나 손목의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도 그 점이 있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나는 게 신기했어요. 그가 노래를 부를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연극부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가사도 멜로디도 다 똑같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습실의 냄새, 무대 조명, 그리고 그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 말이에요. 이 노래 아세요?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네, 좋은 노래죠. 당연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을 나오며 저는 다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누구한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에게 스스로를 위로하듯 건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연극부 사진도 있었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게 지금 와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술에 약한 편이라는 걸 예전에도 알았기에 잔을 드는 손이 잦아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예전에도 세 잔 정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습관이나 주량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곡이 끝나고 잠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만 들릴 뿐 모두들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연극하셨어요? 손이 멈췄어요. 노래 기계 버튼을 누르던 손이, 잔을 닦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죠. 제가 착각한 거겠죠. 그냥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확신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어버릴까봐 눈을 피했어요. 괜히 말을 했다가 더 들킬 것 같았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 둘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현우야, 술 좀 그만 마셔. 취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안 취했어. 그냥 정말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 맞지? 숨이 멎었어요. 그 순간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었고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우리도 화장실 좀 다녀올까? 방 안에는 저와 그만 남았어요. 조용해진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화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죽고 빚이 남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어요. 그때의 밝았던 선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잘 지내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살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살고 있다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있던 진아는 어딘가 갈피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오래 지우고 다시 만들고 그 위에 덧칠한 모든 걸 그 한마디가 무너뜨렸습니다. 선영이. 그 이름이 다시 입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진아가 아니었어요. 너 결혼했었지? 아이는? 그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은 외국에 살고 있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들켰는데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끔 밤에 혼자 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 생각이 나거나 딸이 보고 싶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도 그런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이 돌아왔을 때 저희는 다시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계속 저를 의식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술을 따를 때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아 씨 목소리 참 좋네요. 한 손님이 말했을 때 그가 살짝 웃었어요. 이제 진아가 가짜 이름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 웃음이 착잡했어요.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밥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다고 해야 할지 안 된다고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방을 나오면서 그는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전화번호야. 언제든 연락해. 저는 그 명함을 받았지만 과연 연락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번호는 아니었지만 받자마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 한번 같이 먹자. 밥만.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장소는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한 오후 3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일부러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었고 테이블엔 김이 서리는 그릇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순대국밥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도 별말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 그 사이에 침묵이 놓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다들 그런 것 같아. 그가 말했어요. 젊을 때는 꿈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야.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만남이 좋았나 안 좋았나 하고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 생겼으니까요. 물론 그가 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비록 과거의 인연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장도 말이 없었고 다른 여자들도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의 사정에 대해 깊이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서 파우치 속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섀도우, 립스틱, 쿠션, 파우더 모두 몇 달 전에 제가 처음 산 것들이었습니다. 얼굴을 진화로 만들어주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발라야 할지도 몰라서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며 연습했었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10분이면 진아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립스틱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은 바르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조현우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로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진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다가왔어요. 진아 씨,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할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미리 생각해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사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깝네요. 조용조용한 분이라 손님들이 편해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좀 미안했어요.
사장님도 나름 저를 챙겨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몇 달 동안 진아의 얼굴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낯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제 본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이름 벗으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다 잠깐 누군가 되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저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웃지도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지갑, 파우치, 손거울, 명함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아라는 이름만 있었죠. 다른 도우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사정은 잘 몰라도 비슷한 처지에서 일했던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들도 언젠가는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떠날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내려올 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진아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고쳐 매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달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일단 마음이 편해졌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요. 다른 일을 찾아야겠죠. 나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청소 일이든 식당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조현우의 명함을 꺼내서 봤어요.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선영이요. 아, 선영아. 무슨 일이야? 그냥 그 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거기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다행이라는 그의 말이 고마웠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다른 일을 찾아야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 고마운 말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얼굴이었어요. 진아는 거기 두고 왔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잠들었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으로요. 편안했어요. 비록 앞으로의 일은 막막했지만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정직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 구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굳이 정하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는 한 저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로 그 시간에 그곳에 나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물어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어요. 선영아, 이 시간대 바람 참 좋다. 응, 너 예전에도 이렇게 말이 없었나? 아니, 그땐 좀 더 웃었지. 그 말에 그는 잠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끔 손등이 살짝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가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작은 접촉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조현우 씨는 가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장님, 여기 선영 씨가 일하는 식당이죠?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영화나 볼까? 요즘 좋은 영화가 나왔다던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화를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어? 우리 나이에도 영화 볼 수 있지. 영화관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좀 더 여유로워 보였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저 자신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끔 그를 슬쩍 봤어요.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연극을 볼 때도 그런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진지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도 재미있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지 않아? 그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어색했는데 이제는 현재의 저희 모습 그대로 만나고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벚꽃이 바람에 날렸어요. 예쁘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벚꽃을 보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기분을 대신 메워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였습니다. 이선영이었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절 하나하나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그 이름 안에는 젊었던 날 무대 뒤 조명 아래 서 있던 저도 있었고 가사도 제대로 못 외우던 노래방 속에 저도 있었어요. 그 모든 저의 모습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선영아, 후회하지 않아? 그때 서울 안 따라온 것. 아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저희에게는 그때가 아니었고 지금의 저희에게는 지금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날들을 데리고 다시 천천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늦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라서요. 황혼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깊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